뭐? 이 늙은이가 청소를 이따위로 하냐?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는 거야? 당장 다시게 해! 백화점 3층 화장품 매장. 오전 8시 30분. 손님 하나 없는 시간에 울려 퍼진 날카로운 고함 소리에 정순자 할머니의 허리가 더 구부정해졌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반짝거리는 대리석 바닥을 닦기 위해 매일 새벽부터 출근하는 백화점 청소부. 1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지만 오늘따라 수치심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다시 닦겠습니다. 정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청소도구를 꾹 쥐었습니다. 백화점 화장품 부장 강 부장의 아내 이미영. 남편 지위를 등에 업고 백화점을 활보하며 직원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악명 높은 여자죠.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백화점에 나타나 청소 상태를 트집 잡았습니다. 부장 3호라는 직함도 없는 사람이 백화점에서 이렇게 행패를 부려도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다들 강 부장의 눈밖에 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이미영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정순자를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구석구석을 레이저 같은 눈으로 훑어보더니 가리키는 곳마다 다시 닦으라 명령했습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묵묵히 참았습니다. 허리가 아파 일어서기도 힘들지만 이 일을 잃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소득원인 청소부 월급으로 그녀는 작은 월세방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립심 강한 정순자는 결코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들에게는 더더욱요. 이런 엄마의 모습을 알면 아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할지 생각하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신분을 숨겨달라고 부탁한 것은 정순자 자신이었으니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었죠. 정순자는 아들이 이 백화점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들 김태준 회장도 엄마가 자신의 회사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미영이 다시 한번 쏘아붙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청소하니까 우리 백화점이 말이 나오는 거야. 당신 같은 늙은이는 집에나 있지 왜 나와서 일을 망치는 거야? 정순자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아들이 열심히 일궈낸 이 백화점. 엄마로서 자랑스러웠고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며 조용히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비록 청소부로 일하며 아들을 몰래 응원하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미영의 갑질은 그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반복되었죠. 마치 정순자 할머니를 괴롭히는 것이 일과가 된 듯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미영은 명품 백을 든 손으로 정순자가 막 청소를 마친 바닥을 가리키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때로는 일부러 커피를 바닥에 흘리고 다시 닦으라고 명령하기도 했죠. 이봐요, 할머니. 여긴 명품 백화점이에요. 동네 시장 청소하듯 대충 하면 안 되는 거 몰라요? 손님들이 얼마나 비싼 구두 신고 다니는데? 정순자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쏟아진 커피를 닦으며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주변에서 직원들이 슬쩍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고 정순자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자신의 일자리가 걱정되었기 때문이죠. 한 번은 이미영이 화장품 테스터를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리고 정순자에게 손으로 직접 닦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유리 파편들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정순자는 묵묵히 치웠습니다. 화장품과 피가 섞여 바닥에 번졌고 그것마저 깨끗이 닦아야 했습니다. 왜 장갑도 안 끼고 청소해요? 지저분하게. 그러니까 손이 저 모양이지. 백화점 이미지 실추시키지 말고 좀 제대로 하세요. 정순자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청소용 장갑은 한 달에 한 켤레씩만 지급되는데 이미영이 자꾸 물건을 떨어뜨려 닦게 하니 금방 닳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새 장갑을 요청할 때마다 관리자의 눈치를 봐야 했고 그마저도 예산 문제로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정순자가 일을 마치고 직원 화장실에서 손을 씻을 때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처연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지친 눈빛, 청소약품으로 거칠어진 손. 어느새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생각을 하면 다시 힘이 났습니다. 김태준, 5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도 엄마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겠다고 하는 아들. 자신이 고생한 덕에 아들이 훌륭하게 자라 이제는 큰 백화점의 회장이 되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비록 자신의 정체를 숨겨달라고 했지만 그것은 아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엄마가 청소부라고 하면 회사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엄마 때문에 흠이 생길까봐. 정순자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웃어보았습니다. 딱 한 번 아들에게 전화해서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다는 유혹이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도 또 이미영의 갑질을 견뎌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백화점 지하 직원 휴게실. 정순자 할머니는 점심시간마다 이곳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오래된 반찬통에 담긴 김치와 계란말이, 그리고 간단한 밥. 소박한 음식이지만 허기를 채우기에 충분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매일 도시락을 싸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밖에서 사 먹자니 품위 유지비가 아까웠습니다. 어머, 여기서 도시락을 먹는 분이 계셨네요.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 문득 이미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휴게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는 코를 움켜쥐며 표정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정순자는 황급히 도시락을 덮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영은 직원용 휴게실에까지 와서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냄새나게 해서 죄송합니다. 금방 정리하겠습니다. 정순자는 서둘러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영은 가차없이 정순자의 도시락을 가리키며 비웃었습니다. 이런 거 집에서 먹지 왜 여기서 먹어요? 백화점 이미지 생각 안 해요? 여기가 얼마나 고급스러운 곳인데. 사실 직원 휴게실은 지하에 있는 좁은 공간으로 고급스러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영에게는 그런 사실조차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에 쾌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정순자는 결국 점심을 반도 먹지 못한 채 다시 일터로 향했습니다. 빈속에 청소약품 냄새를 맡다 보니 어지러움이 몰려왔지만 그녀는 꾹 참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화점의 넓은 공간을 구석구석 닦는 일은 젊은 사람에게도 쉽지 않은 노동이었습니다. 하물며 70 넘은 노인에게는 더욱 힘든 일이었죠. 오후 3시 정순자는 잠시 화장실에 들어가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지쳐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쉴 틈도 없이 다시 일터로 향해야 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매장 사이를 지나가던 중 정순자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또 만났네요. 놀라운 얼굴로 고개를 돌려보니 백화점 회장인 아들 김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공식적인 자리였기에 정순자를 모르는 척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정순자도 평소처럼 직원 대하듯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김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정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지만
아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김태준이 뭔가 더 말하려는 찰나 이미영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김태준을 발견하자 갑자기 공손한 태도로 변했습니다. 어머, 회장님, 이런 곳까지 직접 오셨네요? 이미영의 돌변한 모습에 정순자는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김태준의 시선은 몰래 정순자의 뒷모습을 쫓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수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태준 회장은 며칠째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청소부 할머니가 눈에 밟혔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백화점 CCTV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영상들을 통해 정순자 할머니가 겪는 일상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미영의 갑질, 그리고 묵묵히 참아내는 노인의 모습. 김태준은 분노로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내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가? 김태준은 비서에게 정순자의 인사 기록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정순자는 10년 넘게 근속한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소지는 김태준이 알고 있는 어머니의 집과 달랐습니다. 의심이 커진 그는 직접 정순자의 집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김태준은 정순자가 사는 반지하 월세방을 찾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느릿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순자가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아, 너 왜? 김태준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정순자는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회사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갑질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왜 제게 말씀 안 하셨어요? 정순자는 눈물을 훔치며 아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집이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김태준의 사진이 몇 장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신문에 실린 아들의 성공 이야기가 오려져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회장님, 어머니가 저렇게 촌스럽다고. 당신 명예에 흠이 날까봐 그랬어. 김태준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오히려 어머니에게 상처가 되었다니. 그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청소약품으로 인한 상처와 굳은 살이 가득했습니다. 그만두세요, 어머니. 이제 그만 일하시고 제가 모실게요. 하지만 정순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자립심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아들 덕에 편하게 사는 것보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난 내 힘으로 살고 싶어. 당신처럼 나도 내 일에 자부심이 있어. 김태준은 어머니의 강인한 의지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이상 이미영 같은 사람에게 어머니가 상처받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니가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어머니, 적어도 다른 부서로 옮겨드릴게요. 제발 그 여자에게 더 이상 상처받지 마세요. 정순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신의 일에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이미영의 갑질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아들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괜찮아, 태준아. 난 견딜 수 있어. 당신은 그냥 좋은 회사 만들어서 직원들 잘 대해주기만 하면 돼. 다음 날 아침 정순자는 여느 때와 같이 새벽 5시에 출근했습니다. 고된 몸을 이끌고 백화점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일상이 시작되었죠. 그러나 오늘따라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아들과의 만남 이후 마음이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태준이 충동적으로 무슨 일을 벌이지는 않을까, 자신 때문에 회사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화장품 매장을 청소하던 중 익숙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미영이 명품 쇼핑백을 양손에 들고 나타났습니다. 오늘따라 그녀의 눈빛이 더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화가 나 있는 듯했죠. 이봐요. 이 할머니 왜 아직도 여기가 더럽지? 손님들 오기 전에 완벽하게 치우라고 몇 번을 말해요? 정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은 마치 이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안에 들어있던 화장품 몇 개가 깨져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아이고, 실수했네. 이것 좀 치워주세요. 이미영의 의도적인 행동에 주변 직원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순자는 말없이 무릎을 꿇고 깨진 화장품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손가락을 베었지만 그녀는 아픔을 참았습니다. 아니, 손으로 그냥 줍지 말고 제대로 청소하세요. 이런 식으로 일하니까 백화점 이미지가 망가지는 거라고요. 이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에 모인 손님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자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묵묵히 청소용품을 가지러 갔습니다. 그러나 이미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순자가 돌아오자 또 다른 화장품을 집어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고급 향수병이 산산조각 나고 향기로운 액체가 바닥에 퍼졌습니다. 이것도 청소하세요. 그리고 향수값은 당신 월급에서 공제될 거예요. 이 정도면 한 달 월급은 다 나갈 것 같은데? 그 말에 정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 달 월급으로도 살기 빠듯한데 이 비싼 향수값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손이 떨렸고 무릎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정순자는 계속해서 바닥을 닦았습니다. 이미영은 마치 승리자처럼 정순자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내 말 들었어요? 이 손해는 당신이 다 배상해야 한다고요. 아니면 당장 해고시켜버릴 거예요. 그 순간 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강한 척했지만 사실 그녀도 한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정의 눈빛만 보낼 뿐이었죠. 이미영의 갑질은 절정에 달했고 정순자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만해요. 당신 같은 늙은이는 여기 있을 자격도 없어요. 당장 그만두고 나가. 그만. 강한 목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김태준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표정은 온데간데없고 눈빛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비서와 경호원들이 뒤를 따르고 있었지만 모두 한 걸음 뒤에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회장님. 이미영은 순간 얼굴색이 창백해졌습니다. 불과 몇 초 전까지 고압적이던 태도는 사라지고 당황한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이런 곳에 직접 오셨네요. 저는 그저 청소 상태가. 김태준은 이미영의 말을 무시한 채 정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정순자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으세요? 정순자는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들이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태준아, 그냥 가. 괜찮아. 하지만 김태준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가 모욕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정순자의 손을 꼭 잡고 이미영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당신이 강 부장의 아내 이미영 씨죠? 이미영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회장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동시에 은근히 뿌듯해하는 기색도 비쳤습니다. 네, 맞습니다. 회장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백화점 관리를. 김태준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우리 백화점 청소 직원을 모욕하고 괴롭혔다는 CCTV 영상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주변에서 쉬쉬하는 소리와 함께 직원들과 손님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회장과 부장 사모가 대면하는 장면은 분명 일생일대의 구경거리였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저는 그저 청결을 위해. 김태준은 차갑게 말을 자르고 경호원에게 지시했습니다. 강 부장을 즉시 내 사무실로 데려오세요. 이미영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소 남편의 지위를 등에 업고 활개치던 그녀의 갑질이 이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단지. 김태준은 이미영의 변명을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순자를 향해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순자 어머님,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이런 일을 당하셨다니 제가 불찰이었습니다. 그 말에 매장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직원들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손님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회장이 청소부 할머니를 어머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미영은 입을 떡 벌린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괴롭혔던 청소부 할머니가 바로 백화점 회장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공포와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김태준 회장의 사무실은 백화점 최상층에 있었습니다. 넓은 창을 통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공간이었죠. 보통 때는 평온한 분위기가 감도는 곳이지만 오늘만큼은 차갑고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강 부장은 회장 앞에 서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강 부장, 당신 아내가 우리 회사에서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김태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그 표정에서는 분노가 느껴졌지요. 강 부장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더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아내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했습니다. 김태준은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돌려 강 부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이미영이 정순자 할머니를 괴롭히는 여러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 부장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갑질이죠. 그것도 제 어머니에게 말입니다. 강 부장은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괴롭혔던 청소부 할머니가 바로 회장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에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의 경력은 물론 가족의 생계까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어머님께도 제가 직접. 김태준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중단시켰습니다. 사과는 받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강 부장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15년 넘게 일해온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지요.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에겐 가족이 있습니다. 아내의 잘못이지만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태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읽혔습니다. 이윽고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강 부장, 당신 아내는 어떤 직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직원들에게 갑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이 묵인했고 어쩌면 즐겼을 수도 있죠. 그 말에 강 부장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지위를 등에 업고 활개치는 것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것이라 여겼던 것이지요. 김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가 다른 사람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었던 분이 이런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이 저는 견딜 수 없습니다. 강 부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비서의 안내를 받아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백화점 로비에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고 직원들은 그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강 부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백화점을 빠져나갔습니다. 한편 이미영은 백화점 카페에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그녀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보, 어떻게 된 거야? 회장님이 나를... 전화 너머로 강 부장의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끝났어. 난 해고됐어. 일주일 후 백화점 직원 휴게실에는 많은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이죠. 김태준 회장이 직접 모든 직원들을 모아놓고 공지사항을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긴장감과 호기심이 가득했지요. 정순자 할머니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청소 유니폼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죠. 주변 직원들은 그녀를 향해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무시당하던 청소부였지만 이제는 회장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모두에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김태준이 입장하자 모든 직원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그는 정순자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고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먼저 우리 회사의 새로운 직책이 신설되었습니다. 바로 직원복지팀장입니다. 이 자리는 우리 백화점 직원들의 근무 환경과 복지를 전담하게 될 것입니다. 김태준은 정순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자리에 정순자 어머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순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이런 제안을 받았지만 실제로 발표될 줄은 몰랐던 것이죠. 어머님은 10년 넘게 우리 백화점에서 일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직원들의 어려움을 잘 아시죠.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직원들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정순자는 조심스럽게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남의 눈치 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일하겠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일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다시 한번 휴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랑스러움과 감사함의 눈물이었죠. 한편 강 부장의 가족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로 수입원이 끊긴 것은 물론이고 백화점에서의 갑질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망신까지 당했습니다. 이미영은 더 이상 명품 쇼핑을 즐길 수 없게 되었고 비싼 아파트도 처분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어느 날 이미영은 우연히 거리에서 정순자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정순자는 이제 백화점의 임원으로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고 직원들의 복지 개선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미영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인 채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정순자가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미영 씨. 이미영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순자의 얼굴에는 분노가 아닌 조용한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 덕분에 제 아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으니 감사합니다. 이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말을 잊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지위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말이죠. 그것을 명심하세요. 정순자는 그렇게 말하고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얼굴이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자존감과 품위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는 정순자의 지도 아래 직원 처우 개선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청소부들에게도 적절한 휴게 시간과 깨끗한 휴게 공간이 제공되었고 직원들 간의 갑질 문화도 철저히 근절되었습니다. 김태준 회장은 어머니의 경험을 통해 더 나은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때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합니다. 약자를 무시하고 갑질하던 이들은 결국 그 대가를 치렀고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던 정순자는 마침내 인정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아이러니이자 정의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정순자 할머니 같은 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작은 희생과 노력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배려와 존중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